코로나19의 급속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소매적인 판매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감소하고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쇼크 때문에 멈춰선 배당주들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투자자를 구하려다가 코스닥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을 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임 자산운용사가 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현재 운용 중인 펀드를 매각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서 정상 거래 중인 기업들의 오버행 이슈, 즉 대량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 라임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우수입니다. 우수는 이제 봄비가 내려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진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경기의 부양과 함께 코로나의 진정세, 확산의 뭐 추가적인 어떤 우려감이 덜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올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뭐 추가 감염자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안심할 수 없다,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뭔가 가라앉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이 일단 됐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락 출발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세 출발을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됐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올라서는 부분들은 일단 과도한 어떤 우려감, 그런 것 때문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좀 충분히 나와 있는 재료를 본다라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애플에 대한 쇼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보면은요,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을 나타내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증시 자체가 좀 주저앉는, 또 투자자들이 좀 위축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갔고요. 당연히 뭐 애플의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이런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애플의 부품을 대는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이런 그 주가 하락에 기반을 두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의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 가게 되면 이제 수요가 줄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중국 현재 상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정상적인 어떤 생활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국 공장들, 뭐 현대차라든지 또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외국 공장들의 어떤 일부 가동 소식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들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소비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후베이성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중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이제
도시가 봉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한다거나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대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공짜로 이제 먹을 걸 대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점차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과를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확진자가 없다라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또 한 2주 정도의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현저하게 줄어들어야지만이 봉쇄도 풀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도 역학조사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할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 일단 이게 그냥 단박에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부진할 것은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그런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중국의 인건비가 쌌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중국에서부터 계속 이런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클 텐데, 이 부분에서 지금 딱 타격을 입어버리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은 말도 못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이번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탈중국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을 떠나고자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이제 주저앉았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여파, 그런 것들이 기업에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중국에 너무 의존해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중국화를 통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동남아시아권으로 이렇게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를 좀 보게 된다면, 이제는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하나의 교훈으로 남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2분기까지의 실적 부진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타났는데요. 독일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타났죠. 독일의 민간경제연구소죠. 여기에서 2월 경기기대지수가 8.7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시장 예상치가 21이었어요. 근데 이게 8.7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좀 투자자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지표 같은 경우도 뭐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는데, 그래도 미국 지표는 조금 나았어요.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이제 4.8에서 12.9로 올라가서 시장 예상치를 뭐 크게 웃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똑같은 말이겠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확산세가 주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17일날 1,800명 정도로 해서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이제 통제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진정이 되고 이 국면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장의 어떤 재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위기도 극복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 상황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한다거나 너무 그 부분 우려감을 가지고서 부담을 계속 생각하실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상승 추세 속에서의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승 추세, 즉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하락의 중심 또는 하락의 시작, 그 포인트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지켜보고 다시 반등이 나갈 때 접근해 보시는 전략들 나쁘지 않으니까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위치들을 잘 활용하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부담감을 주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졌다.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배당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대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보통은 그냥 배당금은 이익 잉여금에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실적 돈 벌어들인 돈이 없으니까 나눠줄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배당금을 높이는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배당금의 증가세가 주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진 편이고요. 요즘에 뭐 심상치 않게 4%대 주는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 같은 경우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주식 투자로서 그 다음에 그 우량주 뭐 안정적인 기업을 통해서 배당을 4% 이상 받아먹는다면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할만하죠. 주가 상승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배당도 같이 챙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매력이 높은 그런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은요, 이 경기가 좀 좋지 않을 때 시장이 조금 뭐랄까 좀 조정에 대한 어떤 모습을 좀 보일 때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리는 부분보다도 주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락폭이 굉장히 작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배당을 4% 이상 주게 된다라면은 은행보다도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시차익이 어느 정도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배당도 4% 정도만 챙겨주게 된다라면 그것만큼 훌륭한 투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덩어리 자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배당도 투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배당도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 속에서도 이제 본주와 우선주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주와 우선주를 또 따로 보게 된다면은요, 보통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이제 괴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리율이라는 것은요, 보통은 보통주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우선주는 7,500원 뭐 이 정도, 약 75% 정도의 괴리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뭐 우선주가 더 많이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요. 또는 더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주식이다라고 이제 띄워놓고 보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우선주와 보통주와의 그 괴리율에 따라서 우선주의 어떤 추가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선주는 또 배당도 1% 정도씩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또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즉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을 더 많이 줘요.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나 의결권 같은 거 필요 없어. 배당만 더 많이 받을래.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선주를 많이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자, 본주가 주가를 상승하게 되면 우선주 같은 경우는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주가 만약에 뭐 10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우선주는 지금 한 5만원에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주와 우선주의 정상적인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주가 75,0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상승을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배당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본주가 올라가면서 괴리율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괴리율을 좁히기 위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선주에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주 쪽에 투자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적거든요. 그런데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 급등을 통한 어떤 쇼크적인 상황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들 가끔씩 보다 보면은 막 상한가 막 몇 번씩 땡겨서 달려버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다시 단기적으로 고평가 상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매수 국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정이 또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라는 어떤 급등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매수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패턴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간다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매도하지 않는 부분이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조금 이제 좋은 기회, 즉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배당주 투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주 쪽에 투자하는 그런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안정적인 기업의 우선주 투자는 보통주와의 괴리를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이제 뭐 금융 사기다 해가지고 말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라임에서는 환급금을 마련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조 6천억 원대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 손실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했을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거의 다 띄어먹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네 너무 큰 문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임 자산운용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환매를 해서 조금 이제 환급금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난 건데 이 라임에 대한 그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했을 거 아닙니까? 저건 뭐 사기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임에 지금 들어가 있는 펀드를 빼고 싶겠죠. 왜냐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라임으로 칠게요. 그냥 라임이라는 기업에 내가 이제 믿고 장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라임이 금융사기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투자자들은 아예 그냥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환매 중단까지 벌어지고 뭐 이런 상태가 벌어져. 그러면 내가 여기다 지금 현재 당해 있는 그런 상태, 지금 라임에서 문제가 된 그 펀드가 지금 두 가지가 있겠죠. 플루토하고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그 두 가지의 그 펀드가 이제 문제잖아요. 플루토와 테티스네요. 네, 플루토와 테티스. 지금 이 중에 이 두 개의 펀드에서 문제가 된 이 자금들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이것 말고 다른 쪽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상당히 이제 이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돈을 빨리 빼고 싶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저거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환급을 좀 돌려받고 싶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투자자들이 그냥 만기니까 내놔라,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만기가 없거나 뭐 그런 경우들, 또는 이제 기한이 이제 지나갔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뭐 보통은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으면은 투자금 계속 니네가 운영해줘라고 해서 돈을 안 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다 내놔라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왜냐면 펀드는 이제 약정된 기간이 끝났거나 또는 만기가 없는 상태에서 돈 내놔라 그러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즉 환매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환매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환급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라임이 가지고 있는 펀드를 다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라임 리스트라는 게 돌고 있는데요. 에스모 머티리얼즈부터 시작해서 스타모빌리티, 슈펙스 BNP, 블러썸, MNC, S모, 동양네트워크스, DST, DA 테크놀로지, 대화제약까지 해서 8개 종목인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9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1년 동안 주가 하락률도 굉장히 좀 컸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환매가, 거래정지가 지금 들어가 있군요. 동양네트워크스가 거래정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거래 중인 기업은 8개가 되겠네요. 8개가 된다 그러면 일단 현재 요 시점에서 환매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량의 매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 중인 사람들, 그냥 곁다리로 더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버형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라임과 무관한 개미 투자자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볼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이 라임 리스트에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 피해라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라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했다가 괜히 이렇게 매도에 대한 대량 매각에 대한 어떤 물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지금 그냥 우리 금융사들의 어떤 그런 모럴 해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가 그냥 아주 피해를 키우는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라임 입장에서는 뭐 그쪽을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투자자들의 손실을 이런 식으로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펀드 자체를요, 그 신뢰가 되는 그런 대형 운용사한테 넘긴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뭐 이렇게 상품 자체가 이 비합리적인 상태인데 이거를 맡아줄 회사가 과연 있겠는가 이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그래서 이 라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기업들, 일단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그런 쪽에 투자가 되어 있다라면,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애플 쇼크를 통해서 또는 경제지표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경기 부진의 우려감들이 커져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 발목을 꽉 잡아당기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일단 뭐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돌발 쇼크였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해소가 되고 난다라면 오히려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보다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때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다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이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형주와 그 다음에 우선주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좋은 배당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들해지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연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라임이 투자자들의 환급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량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려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라임 운용사가 이 펀드로 포함시켜 놓은 그런 그 기업들의 리스트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들 잘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가 일단 나오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이다. 투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다. 종목의 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 기업의 수익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투자하는 종목은 몇 퍼센트가 안 된다는 점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가끔씩 보면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목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좋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100개든 1000개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문제는 종목도 많은데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겁니다. 많은 종목이 종목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이 수익성이 좋거나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이 나쁜지 좋은지를 분석해서 매수한 그런 정상적인 투자의 종목들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 된 기업을 주식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거 그것 자체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잘 매수한 종목들은 주식수가 많거나 적거나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